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드디어 2022년 국제무역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현직자, 구직자의 최대 이슈는 국제무역사 시험 합격입니다. 국제무역사는 누가 뭐라건 무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무역을 꿈꾼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험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는 1급과 2급이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입니다. 국제무역사는 원래 국제무역사라는 단일 시험이었습니다. 국제무역사가 아무래도 범위가 굉장히 많고 전공한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니 우리도 무역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국제무역사가 저렇게 어려우면 어떡하냐, 우리도 국제무역사 취득하고 싶다, 우리는 언제까지 무역 영어만 취득해야 되느냐, 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지 현재 국제무역사 2급 시험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국제무역사 1급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 국제무역사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국제무역사 1급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국제무역사 2급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 무역협회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제무역사 시험은 과목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던데 도대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무역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역이나 국내 거래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하고 운송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합니다. 중재죠. 자, 그래서 무역계약,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 무역중재 이렇게 5개를 합쳐서 우리는 무역실무라고 하고, 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입이 발생합니다. 수출입에 대해서는 수출통관, 수입통관을 해야 되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이라는 무역 그 자체에, 즉 이 수출은, 이 수입은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수출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되면 돈이 나가죠. 자금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이 외국환 거래법의 기초 과목인 환율을 다루고 있는 외환실무, 이게 무역의 전부입니다. 정확히 이 전부가 국제무역사 시험범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공자들이 혹은 무역에서 저희 관세자들이 업무를 할 때 만나게 되는 전부이고요. 이게 그대로 국제무역사 시험범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외국환 거래법은 너무나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이 기초 과목인 외환실무로 바뀌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대로 국제무역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구분되어 있고, 1교시, 2교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건 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교시마다 2개의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1교시의 1과목은 무역규범, 1교시의 2과목은 무역결제, 2교시의 1과목은 무역계약, 2교시의 2과목은 무역영어입니다. 관세법과 대무역법이 무역규범 과목 안에 들어가 있고, 결제와 외환실무가 무역결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교시의 1과목인 무역계약 안에는 무역중재와 운송보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네요. 그리고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라는 이 5개를 묶은 무역실무를 영어로 보게 되는 무역영어 과목이 마지막 2교시 2과목입니다. 다 들어있죠? 야, 이거 과목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까지는 애교입니다. 사실 더 상세한 과목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역규범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대무역법 통관 관세환급 FTA이고요. 통관이 관세법을 말하는 거고, 관세환급과 FTA가 들어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외무역법에서 매 회차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1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관세법에서 통관이죠. 17문제가 출제되고, 관세환급 뭡니까? 환급 특례법이라는 별도의 관세 환급만을 다루는 법에서
약 5문제, 그 다음에 FTA 뭡니까? FTA 특례법에서 약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환급 특례법과 FTA 특례법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역 결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무역 결제는 대금 결제와 외환 실무가 있죠. 즉 결제 파트에서 28문제가 나오고 외환 실무 파트에서 12문제가 나오고 외환 실무는 환율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기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없으면은 물론 계산기 없어도 암산으로 어느 정도 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무역계약 40문항 중에서는 무역계약 운송보험이라고 돼 있죠. 즉 무역계약 안에 무역중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28문제, 그리고 무역운송 6문제, 무역보험 6문제, 이렇게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무역 영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서 과목별 일단 40점 이상,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꽈락으로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건 힘들어도 60점만 넘겨서 합격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당일에는 찍신이 좀 들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응시 자격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응시해도 되고요. 실제 고등학생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시료는 4만 원이고 응시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매년 12월 중순에서 말이 되면 다음 년에 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일정에 맞게 접수를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시험 접수가 열리면 하루 만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수 첫날에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입니다. 꼭 첫날에 응시해야 됩니다. 국제명사 시험은 이론인가요? 실무인가요? 철저한 이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험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수험 강의도 하고 실무 업무도 했지만 국제무역사를 다루는 이론과 실제 실무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정말 실무 시험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무라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하고 표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 시험은 어느 정도 실무적인 부분이나 뉘앙스를 약간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론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론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가장 빨리 합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론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정말 이렇게 한다고?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를 싹 다 무시하시고 이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게 그건가 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영어를 못해서 무역영어도 부담이 가는데 국제무역사에 무역영어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기초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역영어가 2교시 2과목 한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영어에 정말 취약하다라고 하면은 무역 영어에서 40점을 넘기지 못해 꽈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어 지식은 요구됩니다. 저는 영어를 1도 못해요 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무역을 하시려고 하지 않겠죠. 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혹은 무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영어를 1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최소한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국제무역사 무역 영어는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국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형화된 구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통으로 암기해버리면 나오는 패턴이 똑같거든요.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실무적인 지식 모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론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정석은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공부 방법 따위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진도 잘 따라가고 마지막에 기출풀이를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고 나는 강의 들을 그런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하면 전공자는 독학이 가능합니다. 전공자의 경우는 모든 과목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은 있을 거니까 전공자라고 하면 일단 원하는 책을 구매합니다. 물론 그 원하는 책은 정쌤의 국제무역사 책일 겁니다. 1페이지부터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합니다. 그럼 비전공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공자라면 물론 비전공자가 독학으로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비전공자가 그래 책만 달달달 읽어서 합격했다라고 쳐요. 물론 국제무역사가 이론 시험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응용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환원에 대한 제도, 신용장에 대한 제도, 인코텀제에 대한 부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제무역사라는 게 합격을 하면 실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은 돼야 되는데 비전공자의 독학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답변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정도 강의를 해오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하루에 2~3시간씩 주 5일 3개월 정도 잡고 물론 시험 1주, 2주 전에는 훨씬 더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을 잡으라고 했지만 이 시험은 3개월 이상 넘어가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워낙 바쁘기 때문에 6개월을 잡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3개월 안에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격하나요? 과목이 이렇게 많은데 과목은 이렇게 많지만 범위는 이렇게 넓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반면 가볍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합격 방법은 명확합니다. 일단 신속하고 빠르게 이론을 끝내세요. 이론 다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진도를 빼서 대략적인 느낌을 가져간 후에 내가 이론 이 부분 이해를 안 갔는데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볼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론을 끝낸 다음에 바로 기출풀이로 넘어가서 최소 3개년, 맥시멈 5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년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론 정말 열심히 하다가 결국 기출문제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이론만 하다가 시험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론을 부실하게 하더라도 무조건 기출을 파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제무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국제무역사가 매 회차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회차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어떤 회차는 비교적 쉽게 나오고 또 어떤 회차에는 요 과목이 어렵고 어떤 회차는 요 과목이 어렵고 그것이 무역영어보다 국제무역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무역영어라고 하면 결국 무역실무 그 자체가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요 파트가 약간 취약하더라도 저 파트에서 조금 더 점수를 확보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사는 각 파트별로 실제 과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제에 취약하다? 그럼 결제 과목에서 꽈락이 나오는 거고 내가 법규가 취약하다? 그럼 법규에서 꽈락이 나오는 거고 내가 계약 파트가 취약하다? 그럼 계약에서 꽈락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라도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바로 꽈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험이라 실제 체감 난이도가 무역영어보다 비교적 사실은 매우 많이 높은 편입니다. 누군가는 3주 만에 합격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재수를 하기도 하고 삼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재수, 삼수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시험을 무조건 한 방에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